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그 신규 공급 택지 추진 계획 안으로 10만 호, 그래서 이제 세 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막차탄 광명시흥지구, 그래서 7만 가구 신도시로 재탄생한다 라고 이렇게 지금 뉴스들이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 여의도에서 12km, 서울 경기에서 최단 1km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2010년도에 여기는 보금자리로 지정됐다가 지금 난항을 겪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발표됐던 이 3기 신도시 택지 보상 관련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요쪽 해당 이 광명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도 요 굉장히 강성 지역인데요. 아마 요번에 이 정부에서 이 지역을 발표할 때에는 뭔가 확고한 의지를 지금 이 시장에다가 보내기 위해서 지금 마음 먹고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아요. 2021년 2월 24일,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 나왔고요. 국토교통부, 부산, 경기도, 광주광역시, 광명시, 시흥시와 이제 더불어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 호를 공급하고 부산 대저에 1만 8천 호, 그리고 이제 광주 산정에 1만 3천 호 등 세 곳에 10만 1천 호를 공급한다. 이거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일단 수도권에서는 광명시흥, 그래서 1271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제 7만 호를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요. 지방에서는 부산 대저 243만 제곱미터, 그래서 1만 8천 호, 광주 산정에다가 168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제 1만 3천 호의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번에 1차로 확정된 10만 호 이외에 나머지 15만 호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서 2차로 4월경에 이제 나머지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단 지자체 협의 결과 등에 따라서 일정 변동 가능성은 있다. 이게 지정을 할 때에는 지자체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확보 이외에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이번에 발표된 이 신규 택지 3곳, 광명, 시흥 등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자, 주민공란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원주민 재정착, 대토보상 적극 활용해서 주민 선호도를 이제 반영하겠다. 3기 신도시 막차탄 광명 시흥지구 7만 가구 신도시로 재탄생. 그래서 이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은 이 광명 시흥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발표된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서울 접근성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또 규모도 굉장히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기존에 3기 신도시 발표안을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그 서부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서부권, 그리고 이제 동남권, 그리고 이제 동부권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요번에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알려졌던 간북이라든가 광명 시흥지구, 그리고 김포 고천. 자, 요번에 이제 광명 시흥지구가 이제 유력하게 이제 그 발표가 됐잖아요. 유력 지역에서. 자,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발표가 될 만한 지역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김포 고천 같은 경우에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차후에, 그건 예상인데요. 하여튼 지금 서울을 중심에 두고 지금 외곽 쪽으로 아파트 공급을 무지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지금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주택 공급이 정작 필요한 것은 이 서울 도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심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뭐 논밭 같은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그에 반해서 이 신규로 택지가 이제 그 공급되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파트가 공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추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때처럼 그냥 주택만 먼저 때려 짓고 차후에 교통편, 뭐 도로망이나 철도망 깔아주겠다, 이제 사람들이 안 믿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교통 대책부터 이제 세우면서 이제 신도시를 발표하고 있는데,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산 신도시라든가 분당 신도시와 비슷한 수준의 굉장히 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그 9만 5천 가구가 이제 들어서는 규모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여기가 굉장히 강성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이제 난항을 겪다가 2015년도에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자, 현재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요. 원주민 입장에서는 개발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겠죠. 자, 그런데 정부에서 요번에 이제 7만 가구를 이 해당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아파트를 때려 받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해당 지역에 이제 그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약 380만 평의 공원과 녹지로 이제 그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래서 지구 전체 면적의 이제 30%가 녹지와 공간으로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감천 수변공원과 이제 생활권, 그 중앙공원 등을 통해서 친환경 녹지 체계를 이제 구축하고 그 인근의 청년 문화 전시 예술 공간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도 교통 대책이 이제 마련될 텐데, 일단 서울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을 구축하고요. 1호선, 2호선, 7호선과 현재 건설 계획 중인 신안산선, 자, GTX-B 예비 타당성 검토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이제 갖출 계획이고요.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철도를 건설해서 기존에 있거나 계획 중인 철도와 연결되도록 검토한다. 이거 굉장히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지구안을 관통하는 제2경인선이 확정되면 역사와 환승센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고요. 국토부 측은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 강남까지 45분이면 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까지 직통은 없고 모두 다 환승 노선이라는 부분 때문에 소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광명 시흥지구죠. 그래서 지금 위쪽에는 GTX B 노선 지나가고요. 아래서 이제 신안산선이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2경인선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2경인선이 이렇게 지금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상으로는 이제 노량진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 철도 노선인데요. 뭐 철도 차량 기지와 관련해서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는 또 월곡 판교선, 자, 요게 이제 과천, 판교, 광명을 이어주는 이 테크노밸리를 이어주는 노선이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남부 쪽에 이 또 지나가게 되고요. 주변에는 가깝게는 외곽 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자, 그리고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 수원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서울 그 광명 고속도로도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또 이제 강남 까지 이제 빨리 이동이 가능한 강남 순환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제2경인 고속도로와 그리고 이제 과천, 판교를 이어주는 안양 성남 그 고속도로도 현재 개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망 하나는 끝내기 주기에 갖춰져 있고요. 올해 월드컵 대교, 그리고 이제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도 이제 완료가 되는 시점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도로망과 철도망이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만 된다면 좀 살기 좋은 아파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편의시설이 갖춰진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인근 신도시는 동부, 동남부, 축과 서북부 한강축에 집중돼 있다며, 자, 광명 시흥을 선안권 거점 도시로 개발해서 자족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번에 발표된 광명 시흥지구 위치가 여기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요 아래쪽이 이제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이제 들어설 계획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서울 도심, 그리고 여기가 여의도 영등포, 여기가 이제 강남권이죠. 그래서 서울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또 인근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그 디지털 단지가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남쪽에는 안산, 그리고 이제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쪽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상들, 도로망이나 이제 철도망들이 끝내주게 갖춰지게 되는데, 사실 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지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사실 그동안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땅을 묶어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 3기 신도시로 이제 택지 지정을 했는데, 사실 정작 원하는 거는 이 서울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도 지역에다가 택지를 지정을 해서 이 경기도나 이제 인천권의 집값을 좀 누르기 위한 지금 공급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든가 또는 저층 주거지, 중공업 지역 등을 이용해서 좀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현금 청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시끄럽죠. 그래서 이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사실 서울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을 해서 서울의 집값을 좀 눌러주겠다. 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속하게 뭔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지금 도심권에서는 지금 토지 확보가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지구잖아요. 그래서 도심권과는 상당히 다른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요 특지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것보다는 택지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그래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광명 KTX역이고요. 이쪽이 이제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는데, 이제 4개의 권역으로 이제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일자리가 크게 들어서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그 대규모의 이 아파트가 공급이 되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소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 지역에 그 아파트가 공급이 되게 되면 이 주변 지역에 또 이제 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내 자산 가치가 좀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전에 한번 지정이 됐다가 한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 일단 회복은 분명히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광명 뉴타운이라든가 철산동, 그리고 이제 KTX역 단지, 뭐 하안동, 그리고 뭐 안양이라든가 독산동 일대죠. 자, 이렇게 앞쪽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뒤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단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광명 뉴타운이라든가 이제 이런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택지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수 심리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주택이 공급된다고 하는 여기서 이제 실거주, 거주 요건이 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전 청약을 통해서, 이제 본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요 해당 지역으로 이제 무주택자 기준으로 이제 이쪽 해당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만 이제 아파트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실 전세난 월세난이 더욱더 문제가 되면서 주택 가격과 굉장히 상관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역으로 또 변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심리 자체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오늘 요 발표 내용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차후에도 이제 택지 개발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